이육사의 꽃이라는 작품을 볼 건데요. 사실 이육사 시인이 워낙 유명한 시인이다 보니까 좀 유명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꽃은 조금 이제 덜 유명한, 그러니까 아주 네임드에 비해서 조금 덜 유명한 작품이고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이육사 시의 어떤 조금은 덜 유명한 시였는데 요즘에는 더 많은 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육사의 뭐 황혼이라든지 이육사의 노정기 이런 것들 더 낯선 작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꽃 정도도 굉장히 네임드, 되게 주류 작품이 되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작품은 사실 어렵게 볼 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자, 쌤하고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쌤이 언제나 해석하기 전에는 스스로 좀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늘 얘기하고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의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을 듣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시를 볼 때 좀 두 가지의 관점을 가져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는요, 특히 현대시의 경우는요, 화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화자가 남 이야기를 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문학 개념으로 바꾸면 화자가 화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화자가 대상의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냐, 남 얘기를 하고 있냐를 보는 건데 대체적으로 남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경우의 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화자가 남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이라는 게 과연 뭐냐?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 그래서 묘사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자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화자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거예요. 자, 화자가 너무 얇아졌죠? 화자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시를 보는 하나의 눈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제목이에요. 제목. 그쵸? 제목이 보통 중심 소재, 대상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제목은 중심 소재가 위치하기 때문에 그 제목을 봤을 때 이 시의 어떤 주인공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꽃이에요. 그럼 꽃이 둘 중 하나야. 화자가 꽃이거나, 그쵸? 화자가 꽃이거나 화자가 꽃을 관찰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안 어렵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화자가 과연 무엇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관점은 여러분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인공을 찾아내면요. 주인공의 관점에서 모조리 해석하는 거예요. 주인공의 관점에서 모조리 해석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시의 주인공은 꽃이에요. 그럼 꽃의 관점에서 다 판단해보자라는 거예요. 꽃의 관점에서 이것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쌤은 이제 긍정적인 시어에 대한 동그라미 치는 거 알죠? 그래서 좋은 건지 아니면 안 좋은 건지, 세모, 부정적인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판단해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이 시어가 긍정적이냐, 이 시어가 부정적이냐, 이거를 한번 판단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상태로 보고 이어서 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날이 잦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자,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났대요. 그리고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잘 봐. 꽃의 입장에서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상황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꽃은 비도 필요하고 햇볕도 필요하잖아요. 자랄 때. 그럼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이때는 꽃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아, 꽃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때라는 거는 시간적 표지잖아요. 그럼 얘는 부정적 시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때라는 말이 시간이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말이니까요. 자, 이어서 여러분 보니까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났대요. 그럼 우리 무언가가 다 끝난 느낌? 하늘도 끝난 느낌 어때요? 부정적이죠. 무언가가 완전히 종결된 느낌? 좀 약간 종말의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동방이라는 거는 공간적인 의미를 표현하죠. 동방은 방위니까요. 그럼 얘는 부정의 공간이구나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근데 그 와중에도 꽃은
빨갛게 피더래. 여러분, 꽃이 빨간 상태는 좋은 상태, 안 좋은 상태? 좋은 상태. 그쵸? 왜? 본연의 상태. 얘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잖아요. 그럼 꽃은 그 와중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꽃은 참 어때요? 굳건해 보이는 거죠. 내 목숨을 꾸며. 여러분, 이 꾸며가 뭘까? 이 꾸며는 약간 꾸다, 빌리다 이런 말 있죠. 내 목숨을 꾸며, 즉 빌리며. 쉽게 좀 번역을 하자면 내 목숨을 빌렸으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목숨을 빌렸으면 어때요? 그치, 목숨을 축내며 이런 느낌인 겁니다. 쉼 없는 날이요. 즉 나는 내 목숨을 꺼다가 쓰면서 하루하루를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겠죠. 자, 여러분, 뭐뭐 날 이어 어때요? 이런 거는 우리가 영탄법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영탄법은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기법이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감정이 강하게 드러나냐? 자, 내 목숨을 빌렸으며 목숨을 축내면서라도 쉼 없이 달려가는 때인 거니까 의지적인 어떤 감정이 좀 드러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럼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시어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를 보면요, 이런 겁니다. 시인이 이육사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이육사 시인이 시를 썼을 때 그때의 부정적인 공간은 무엇이고 그때의 부정적인 시간은 무엇일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육사 시인이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시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정의 공간이 이꼴 뭐겠어요? 강제 점령을 당하고 있는 우리 조선 땅이겠죠. 우리 나라, 우리 영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부정적 시간은 뭐겠어요? 강제 점령을 당하던 그때, 일제강점기 그 자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방이라는 말을 보면은 생각나는 게 동방예의지국, 그쵸? 들어봤죠? 동방예의지국 어디예요? 조선이죠. 여러분, 해동성국 들어봤죠? 바다 동쪽에 성대한 나라 어딥니까? 발해죠. 발해도 우리 역사잖아요. 동방은 뭘 뜻한다? 우리 나라를 뜻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이어서 가볼게요. 북쪽 쓴도라에도 찬 새벽은 눈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작거려 제빗대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자, 여러분, 북쪽에 쓴도라가 툰드라입니다. 툰드라. 들어봤어요? 툰드라. 통사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 툰드라는 이끼지대예요. 매우 고緯도 쪽에 이끼지대야. 그럼 여러분, 이끼라는 거 사실 이런 느낌이죠. 학급 식물 아니에요? 그렇죠? 학급 식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야. 이끼만 자랄 수 있는 지대가 툰드라 지대예요. 그럼 이끼보다 조금 더 햇볕이 많이 필요하고 따뜻한 애들은 여기서 못 사는 거야. 그럼 이러한 툰드라는 사실 중립적인 단어죠. 툰드라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이 시의 주인공은 누구다? 그쵸, 여러분? 꽃이요. 꽃의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이 시의 주인공은 꽃이니까 꽃의 입장에서 툰드라는 이끼지대 좋지 않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부정의 공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마찬가지로 차가운 새벽, 꽃의 입장에서 차가운 새벽은 꽃이 피기가 어려운 시간, 부정의 시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네.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라는 시기 이렇게. 눈속 깊이, 여러분 눈의 입장, 꽃의 입장에서는 이 눈이 차갑고 그쵸, 힘들죠. 그럼 이것도 뭐겠어요? 시련과 고난이겠죠. 꽃의 입장에서는 부정적 상황. 근데 그 와중에도 꽃맹아리가 옴작거린다. 움직이고 있대요. 꽃망울이. 그럼 이건 뭐겠어? 그 와중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꽃의 생명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빗대는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린다. 여러분, 자, 수식어와 서술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속성 파악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는 존재? 그럼 제빗대는 좋은 거겠죠. 뭔데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겁니다.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래. 즉 내가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래. 그럼 이것도 좋은 거죠. 뭐겠어? 화자가 기다리는 거. 일제강점기의 이육사가 기다리는 거는 뭐겠어요? 독립, 광복의 날이겠죠. 그럼 이 사람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은 뭐겠어요? 그쵸. 독립과 광복에 대한 약속이겠죠. 그것을 나는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비슷한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한 바다 북판 용솟음 치는 것. 여러분 용솟음 치다 이거는 상승적 이미지죠. 그럼 상승의 이미지는 시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죠. 뭔가
폭발적으로 치솟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 에너지가 꺼지지 않고 분출되는 느낌이죠. 바람결을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꽃으로 만들어진 성, 캐슬인 거네요. 그쵸?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뭔가 상승의 이미지, 이꼴 긍정의 이미지가 있는 그곳에서 바람결을 따라 타오르는 꽃성, 꽃성도 좋은 거잖아요. 그럼 뭐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모여있는 곳. 그럼 이것은 뭐겠어? 약간 나에게 있어서 어떤 희망의 공간, 긍정의 공간, 이상향적인 공간이겠죠. 그곳에는 이 꽃을 바라보고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이 있대요. 봐봐. 그럼 그런 긍정의 공간을 찾아올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쵸? 우리 민족. 오늘 내가 여기서 너는 누구겠어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너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그럼 그 명사는 가까이서 잡아오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 일단 해상의 무리가 있겠고, 근데 이것도 시니까 조금만 확장하면은 제목인 꽃도 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바라는 어떤 그 긍정의 시간, 긍정의 공간이 오면은 그것을 기뻐하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때 나는 그 사람들을 불러보겠다. 어떤 미래를 지금 가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불러보노라, 무리들아, 이런 것도 다 영탄법이죠. 영탄적 표현. 그래서 이육사의 시였고요. 이육사는 좀 강인한 느낌을 주는 시인이다 보니까 이 시 역시도 되게 좀 약간 단단한 느낌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는 여러분 뭐 주제 같은 거 어렵지 않죠. 즉 밝은 미래, 광복, 독립이겠죠. 에 대한 염원, 염원과 의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주제는. 나머지 것들은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